자, 이번 유형은요, 부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우리가 리미트 an이 알파에 수렴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은 어디에 수렴하느냐.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a의 2n은 어디에 수렴하느냐 등등 뭐 이런 시리즈가 많이 있겠죠. 이런 녀석들이 다 어디에 수렴하냐 이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꼭 숙지해 주셔야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은 매우 심플해요. 생각은 봐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한번 나열해 보자. an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어. 근데 그 수열의 극한이 알파로 간다는 것은 이 녀석들을 계속 나열했을 때 자 이렇게 해보자. 이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면 알파라는 값에 이 항의 값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이 극한의 뜻이 그런 거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a의 n 플러스 1은 뭐냐면 사실은 이 수열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만든 수열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분 수열이라고도 하는데 n자리 1 집어넣으면 A2, n자리 2 집어넣으면 A3,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A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관찰했던 이 수열에서 이 녀석을 첫째 항으로 인정하고 이 녀석을 둘째 항으로 인정하고 이 녀석을 세 번째 항으로 인정하는 그런 수열이거든. 근데 그 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야. 여러분 이 녀석들은 점점점 알파에 수렴했었죠. 그 중에 일부를 끄집어와서 만든 수열이니까 얘네도 점점점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당연히 알파로 수렴하겠죠. 아, 그러면 A의 2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1 집어넣으면 A2, 2 집어넣으면 A4, 3 집어넣으면 A6 이렇게 나가는 건데 결국 이 첫 번째 있는 이 수열에서 둘째 항 데려오고 넷째 항 데려오고 여섯째 항 데려와서 만들어낸 부분 수열이잖아. 그 녀석들이 점점점 어떤 값을 향해 가겠냐 이거야. 당연히 어딜 향해 가겠어요? 당연히 알파를 향해 가겠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수열이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면 그 수열의 부분 수열들은 당연히 전부 다 알파로 가게 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애들을 끄집어내서 수열을 만들던 간에 당연히 알파라는 값을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수열에서 이 문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 수렴하는 수열 이런 말이 나와 있다.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좋습니다.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해보자. 쌤이 가끔 n이 무한대로 간다 빼먹어도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리미트 a의 n 플러스 2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녀석들을 하나의 수열로 관찰한다고 하면 이것도 수렴하는 거죠. 리미트 3, 당연히 3에 수렴하는 거지. 리미트 2an 플러스 2 수렴하는 거고 이것도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를 각각 붙인다고 생각하면 결국 리미트 an, 알파, 리미트 3. 자, 리미트 3이라는 거는 일반항의 3인 수열. 다시 말하면 모든 항의 3인 수열이에요. 이 녀석은 2알파 플러스 3 해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가 되고 넘어가면 6알파 넘어가면 9가 되나요? 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극한값 구할 수 있겠다 이거야.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문제를 더 보는데 자, 어떤 수열이 A의 2n을 극한값 조사해봤더니 1로 수렴한다라는 게 있었어. 그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여기 잠깐 다시 보자. 여기 한번 보세요. AN이라는 수열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해봤더니 알파에 수렴한대. 그러면 그 녀석들에서 뽑아낸 그 부분 수열들의 극한은 당연히 알파인데요.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냐 이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A의 2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파에 수렴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둘째 항, 넷째 항, 여섯째 항 등등등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알파에 수렴한다고 할 때 AN이라는 수열도 과연 알파에 수렴할까 이건데, 자, AN이라는 수열은 당연히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요. 자, 이 수열도 과연 알파에 수렴하겠냐 이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둘째 항, 넷째 항, 여섯째 항,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부를게. 둘째 항, 넷째 항, 여섯째 항. 그럼 또 여러분 헷갈리나? 이렇게 할까요? A2, A4, A6는 점점점 알파에 가까워지는 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점점점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그럼 이 전체 수열도 알파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 A1, A3, A5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분을 보고 전체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예측할 수는 있어. 근데 부분을 보고 전체를 거꾸로 예측할 수는 없다고. 아주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까? 0, 1, 0, 1, 0, 1 이런 수열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관찰해보자. 두 번째 항 A2, A4, A6 뽑아보자. 이거 우리가 편의상 A1이라고, A2라고, A3라고, A4라고 이런 식으로 쭉 쓴다고 하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꺼내보면 전부 다 1로 수렴하는 수열이죠. 그쵸? 모든 항이 1이니까. 그래서 수렴하지만 전체 AN을 관찰해보면 이거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의 극한, 전체 수열의 극한을 알면 그 부분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부분 수열의 극한이 얼마라고 해서 전체 수열의 극한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이거야. 아시겠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항, 넷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러니까 A2, A4, A6를 뽑아놓은 수열인데 그게 1에 수렴하면 AN 알 수 없다고요. 됐죠? 이건 알 수 있을까? 얘는 A4, A8, A12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애초에 여기 위에 있는 수열이 A2, A4, A6, A8 이렇게 가는 수열이란 말이지. 이게 점점점 어디에 수렴한다? 이게 1에 수렴한대요. 1. 그럼 이 노란색 수열은 여기서 뽑아낸 거죠? 뽑아낸 수열, 부분 수열이잖아? 그래서 이거 역시 1에 수렴할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니은 맞았다. 디귿은 어떻습니까? 디귿은 이거 나열해 보면 A1, A3, A5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녀석이랑 아무 관련 없죠. 이건 A2, A4, A6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디귿이라는 수열은 얘를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이쪽 파트에서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전체 수열의 극한을 알면 부분 수열의 극한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근데 부분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전체 수열의 극한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